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2차 함수 전에, 우리 그 전에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어떤 함수가 y는 fx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함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y 값이 딱 하나만 이렇게 나오죠. 그쵸? x에다 얼마를 딱 대입하면 이거를 fx를 막 계산했을 때 y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x 값에 대한 y 값이 딱 이렇게 하나만 결정될 때 우리는 그걸 함수라고 부르죠. 특히 2차 함수란 얘기는 요 fx가 2차식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게 2차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보세요. 아까 x값에 따라서 y값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x가 여러 개면요. 그쵸? x가 여러 개면 x를 대입할 때마다 함수값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fx 값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이게 fx1, fx2, fx3 이런 함수값들이 쭉 나오겠죠. 이런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큰 걸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해요. 이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fx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라고 얘기했죠. y는 fx라고 했는데 즉 fx의 최대값, 최소값이란 얘기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이란 얘기예요. 자,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요. y값들 중에서 가장 큰 거 또는 가장 작은 걸 찾으란 얘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y는 fx인데 그 fx가 2차식으로 생겼을 때,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렇게 생겼을 때를 2차 함수라고 하죠. 오늘은 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볼게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런 꼴로 변형하여 구한다. 자,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변형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 a의 개수로 빼주고 x제곱 플러스 여기 a분의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는 거 뭐 더해주고 빼줘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주면 뭐가 좋으냐면요. 자, 이거는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P, Q라고 한눈에 보기 쉽게 지금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2차 함수 식이 나오면요. 요렇게 정리를 해서 꼭지점이 P, Q라는 걸 찾아주고 그럼 꼭지점을 알고 그 다음에 요 A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A가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꼭지점이 여기는 P, Q, 여기 P, 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변형해 준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왜 그렸냐면요. 우리 지금 뭐 구할 거죠? 최대값과 최소값 구할 건데 갑자기 그래프를 왜 그렸냐면 선생님이 아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y값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점은요. y값이요. 여기가 y값이죠. 자, 이 점은 여기가 x값이고 여기가 y잖아요. x의 이 점을 a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fa죠. 자, 이 점은요. 여기 있는 점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y값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함수값인 거죠. 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요. 자, 보세요. 깨끗하게 다시 해볼까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요. 함수값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보다 전부 다 위에 있는 여기로 그려지죠. 이해되나요? 자, 이 2차 함수의 함수값들은요. 여기 이 부분으로 지금 대응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나요? 어디보다 크거나 같죠? y는 q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여기 이 부분에만 지금 함수값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예요? 그쵸, q가 제일 작죠. 그럼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2차 함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최대값은 없죠. 계속 커질 거니까.
자, 보세요. 그래프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y값 중에 가장 작은 건 여기 꼭지점일 때가 제일 작아요. 맞나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일 때는요. 꼭지점에서 최소값 q를 가져요. 최대값은 없겠죠. 그쵸? 위로 쭉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럼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 즉 위로 볼록일 때는요. 자, 보세요. 위로 볼록일 때는요. 함수값이 지금 어디 아래로만 그려지냐면요. 여기 y는 q를 중심으로 여기 이 밑에 부분만 나오는 게 보이나요? 그쵸? 여기에 이 부분만 함수값들이 지금 대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점은 이렇게, 여기는 점은 이렇게. 이 y는 q를 중심으로 이 윗부분에는 함수값이 없는 거죠. 그쵸? 자, 다시 깨끗하게. y는 q를 기준으로 요 아랫부분만 함수값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은 q지만 제일 작은 값은 이거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최소값은 없는 거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꼭지점에서 최대값 q를 갖죠. 최소값은 없고요.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 0보다 클 때는 최소값 q, 0보다 작을 때 최대값 q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로 이해를 하세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서 꼭지점을 찾아주고요. 그쵸? 꼭지점을 찾은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꼭지점을 딱 찍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면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최대값은 없고 그쵸? 지금 y값 중에 제일 작은 건 이때일 때가 제일 작네. 꼭지점일 때가 제일 작구나.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네. 최소값은 없겠다. 최대값은 그쵸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이네. 요렇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서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아까 우리 분명히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 제한된 범위라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범위는 x의 범위예요. x가 모든 x가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그리는데요. 아까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렸잖아요. 모든 2차 함수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그리는 거예요. 그쵸? x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범위를 문제에서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도요. 역시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이해하는 게 가장 쉬워요. 일단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그쵸? 완전 제곱식 꼭지점 찾는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꼭지점을 먼저 찾아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래프에서 일부분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프상에서 일부분만 딱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죠. 자, 지금 말로 설명한 이거를요. 자, 우리 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제한된 범위라는 건 x의 범위라고 얘기했죠. x가 이렇게 제한돼 있을 때, 이런 x가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나요? 꼭지점이 p, q가 되게끔 이렇게 꼭지점이 한눈에 보이게끔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그래프에서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P가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알파와 베타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요 안에 P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P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알파와 베타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아래로 볼록일 땐 이렇게 생기고요. 위로 볼록일 땐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꼭지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지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에서 이해해요. 자, 이 중에서요. y값 중에 제일 큰 건 어디예요? 제일 꼭대기 있는 얘가 최대값인 거죠. 제일 작은 곳은요. 여기가 아니라요.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꼭지점일 때가 더 작죠. 그쵸? 그림상에서요. 그림상에서 이해하면요. 최대값은 F알파가 되고요. 최소값은 FP가 되는 거죠. 자, 깨끗하게 다시요. 요 그림상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처음에는 2차 함수를 다 그렸는데 그 중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니까요. 2차 함수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이 있는 이 점, F알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가장 낮게 있는 점,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점, FP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위로 볼록일 때는요. 요렇게 모든 2차 함수 중에서 지금 여기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딱 잘랐잖아요. 자, 요 부분만 이렇게 딱 자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여기 P를 넣었을 때, 꼭지점일 때가 최대고요. 지금 F알파와 F베타 중에서 지금 F베타가 더 밑에 있죠. 그러면 F베타가 최소값인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당연히. 그쵸? 그러면 이때가 최소값이겠죠? 이런 거는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대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아까 얘는 P가 이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꼭지점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자, 두 번째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 있거나 혹은 이렇게 잘릴 수도 있겠죠. 그쵸? 그건 범위마다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그 부분만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찾으면 되죠. y가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요. 제일 높이 있는 값, 그리고 제일 낮게 있는 값, 이게 최소값인 거예요. 자, 이게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이든 혹은 위로 볼록이든 상관없이요. 푸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요. 알파, 베타를 표시해서 아,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그러면 거기만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제일 높이 있는 값이 얘가 최대값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x가 일정한 범위만 있든지 모든 실수에서든지 상관없이요. 일단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하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죠.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높이 있는 점이 최대값인 거고요. 제일 낮게 있는 곳이 최소값인 거죠. 단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모든 2차 함수가 다 되는 게 아니고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핵심이네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거기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예요. 자,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직접 구해봅시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쵸? 여기는 범위가 없잖아요. 모든 실수인 경우에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범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식을 정리해서 꼭지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변형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3으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이거 어떻게 찾아요? 여기 요 앞에 개수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죠. 2로 나눠서 제곱한 값 1을 더해주고 빼줬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3으로 묶어주고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완전제곱식 묶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1은 3하고 곱하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부호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죠. a가 3이란 얘기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먼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고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러면 요 2차 함수에서요. 요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은 없죠.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은 얼마죠? 자, 꼭지점일 때. 그쵸?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두 번째,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요. x제곱 플러스 2x. 자, 그럼 이번에도 1을 더해주고 빼기 1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3이 있던 건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요.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 되고요.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하면 2니까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꼭지점이요.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면서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잖아요. 이번에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5를 여기 마이너스 1,5를 먼저 찍고 여기가 꼭지점이죠. 마이너스 1,5가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자, 그럼 그리면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밑으로 쭉 계속해서 내려가죠. 그럼 최소값은 없고요. 제일 꼭대기에 제일 높이 있는 값은 얼마예요? 그쵸? 5가 제일 높죠? 최대값이 5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보니까 식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비교하려고 똑같은 문제를 낸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얘는요. 꼭지점이 얼마라고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자,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된다고요? 0에서 1까지만 된대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중에서요. 어느 부분만 그리면 되냐면요. x가 0에서 1까지 모든 x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만 그리란 얘기거든요. 여기 0일 때 값에서부터요. 여기 1일 때 값이면 여기 있겠죠? 여기만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아까는 이 파란 부분이 다 됐었는데 그쵸? 파란 부분이 다 됐었는데 지금은 어디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최소값은 언제예요? 이때가 최소값이죠.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요? 0을 대입했을 때요. 최대값은요. 여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쵸?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인 거죠. 그러면 최소값은 F0이니까 F0 대입하면 2이고 이게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은요. F1이 최대값인 거죠? F1은 얼마예요? 1 대입하면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꼭지점 찾아서 2차 함수를 그려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준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것도요. 이거랑 똑같은 식이니까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5예요. 그럼 마이너스 1,5인 그래프를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주고요. 마이너스 1,5 여기 마이너스 1,5면서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이 포물선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만 된다고요?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된대요. 근데 1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네. 자, 일단 대충 찍어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치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얘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1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제일 큰 값, 제일 높은 값. y가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어디예요, 지금? 그쵸,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크죠. 그리고요, 1을 넣었을 때가 제일 작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최소값은 F1이 최소값이겠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이네요. 아,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가 1이 아니라 여기가 1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음수까지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이건 계산을 해보니까 아는 거였어요. 아무튼 F-1은요. 그쵸? F-1이 지금 꼭지점이죠. 그쵸? F-1이 꼭지점이니까 5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아마 5가 나올 거예요. 얘가 최대값이고요.
그쵸? F1이 얘가 최소값이네요. 자, 지금 어떻게 풀었어요? 먼저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식을 변형해서요. 꼭지점을 찾아주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꼭지점을 찾아주고 이차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잘라서 그 부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자,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거 말고 좀 더 응용하는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4래요. 근데 여기 a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차함수를 그리는 게 되게 애매한데 이차함수를 그려야 최대값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이차함수를 그리려면요. a 값을 잘 모르긴 하지만 함수를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2로 묶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인데 여기 플러스 4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a 이렇게 나와요. 자, 2차 함수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요. 2차 함수가요. 꼭지점이 2,8 플러스 a죠. 자, 그러면서 그쵸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a가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충이라도 일단 그려봅시다. 2,8 플러스 a가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여기쯤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위로 블록이니까 포물선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지금 위아래로 이 포물선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요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 2는 변하지 않지만 8 플러스 a는 a 값에 따라 바뀌잖아요. 포물선이 지금 요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데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4래요. 여기가 최대값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를 잘라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요렇게 2차 함수의 이 부분만인 거죠. 2차 함수의 이 부분에서 최대값이 4란 얘기예요. 지금 최대값이 여긴 거 눈에 보이나요? 그쵸? 여기 값이 4란 얘기죠. 얼마를 대입했을 때요? 맞아요. 여기 1을 대입했을 때 즉 F1이 4라는 걸 그래프상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F1은 어떻게 찾아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8 더하기 A 이게 4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어떻게 풀었어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인데 2차 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꼭지점을 찾아주고 이 상태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렸을 때 언제가 최대인지 그래프상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여기 1을 넣었을 때 이때가 최대구나.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그 값이 4네 이렇게 푼 거죠. 그 다음 문제도 풀어봅시다. x가 이런 범위일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일단 요거를 이용해 볼까요?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식을 먼저 정리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예요. 자, 이거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지금?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 플러스 k면서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죠. 그러면 그려볼까요? 여기 2, 역시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여기 어디쯤 있다고 치고 여기 어디쯤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2를 중심으로요. 포물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건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3에서 4까지래요. 여기 마이너스 3이 여기쯤 있고요. 4가 여기쯤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간격을
요만큼을 더 많이 띄운 거 눈에 보이나요? 당연하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이 훨씬 더 멀리 있을 거잖아요. 4보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값이 더 높이 있겠죠. 4일 때 값보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즉 x가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변할 때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져요. 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요렇게. 자, 이럴 때 최소값이 얼마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네?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군요. 요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네? 왜? 여기 최소값이 얼마가 되게끔? 마이너스 3이 되게끔 그렸어야 되네요. 자,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최소값이 이때인데 이때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란 얘기예요. 이때가 꼭지점이잖아요? 즉 뭐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마이너스 3이란 뜻이죠. 그래서 k는 1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요. 이럴 때 k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었네. 이럴 때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마이너스 3일 때 값이 더 높다는 거 이해됐죠? 4일 때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잖아요? 즉 최대값은요. f-3이죠. 그럼 f-3을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플러스 12 플러스 k인데 k가 1이니까 22 이렇게 나오네요. 자, 지금 선생님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모든 문제를 뭘 이용해서 풀었냐면요. 그쵸? 뭘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상으로 해결한 거예요. 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고요. 그래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